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세영입니다. 로마의 격언 중에는 역경에 처했다고 상심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평정심을 잃기 가장 쉬운 장이 폭등과 폭락장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평정심을 갖는다는 건 주식 투자에서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분별력은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대박스쿨과 매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분별력과 평정심 모두 차곡차곡 쌓아 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같이 평정심을 잃기 가장 쉬운 장에서 고민된 종목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걱정 고민 지금 바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문자뿐 아니라 전화도 활짝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적풍 유경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알찬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어떻게 주말은 좀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거기다 증시도 갑자기 또 많이 좀 추워져가지고 여러모로 좀 힘들었던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앞으로 시장이 하락한다면은 우리는 이쪽을 볼 것이다. 제가 방향성을 제시해드렸고요. 기존에 보유하던 쪽에서 계속 그냥 그 종목만 언제 올라가나 보시던 분들과 새로운 길을 찾아서 우리가 강조드린 거 있죠? 잡초를 뽑고 새로운 업종들을 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열심히 그래도 잡초를 뽑으신 분들은 그래도 오늘 일부 부분에서 또 희망을 좀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못 보신 분들이 하더라도 제가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일정들 체크해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봐야 좋을지 쭉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드렸었던 1주차 종목들을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12월 첫째 주 종목들이 일부는 좀 괜찮았고 일부는 조금 많이 밀렸던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밀렸던 종목들은 제가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었었고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주 같은 종목들은 흐름들이 괜찮았죠. 그래서 일단 1주차 종목들의 성적은 어떠했는지 화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들 빠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강했던 것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흐름이죠? 대부분 양호한 흐름이었어요. 특히 제가 모아가자 말씀드렸던 네오이즈 그리고 뭐 손오공, 오로라,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좀 괜찮은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증시가 좀 많이 빠졌지만 제가 드렸던 종목들, 재료가 있고 일정이 있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은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잘 대응하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지난주에 드리고 나서 종목들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은 어차피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편입해 놓으신 분들은 잘 사셨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들이 없는 종목들은 그대로 쭉 보유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대한 종목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일정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면 수익을 낼 수 있죠. 이 일정을 좀 잘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한 강의를 드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찾을 수 있었던 매매 비법에 대해서도 공개방송에서 이어지는 공개방송에서 연달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늘은 좀 알찬 방송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공략해봤었던 종목들 중에서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 이거는 꼭 알고 가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만 몇 종목만 뽑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바로 대유 AP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이 안 좋아지고 시장이 어려우면 뭐 해야 된다고요? 어렵게 종목들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대안투자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안투자라는 게 참 이게 말처럼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규 상장주라는 종목에 있어서 매매 전략들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모가 이하 그리고 분봉상의 쌍바닥 이런 전략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을 보고서 무턱대고 들어가서 물리는 게 아니라 좋은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단 말이죠. 물론 대유 AP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공모가까지 오지 않고 바로 그냥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였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분봉을 노리신 분들은 저점에서 종목을 잡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첫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공모가가 안 왔기 때문에 매수할 수는 없었지만 시장이 그래도 신규 상장주로 모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신규 상장 종목이 총 4종목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있을 방송에서 한번 좀 정밀 분석을 한번 해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신규 상장주를 꾸준히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요즘 뭐 다른 데를 이렇게 보더라도 신규 상장주는 위험하다고만 하지 이거를 수익의 어떤 아이템으로 삼으려고 하는 수익 모델로 삼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방송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유AP 상한가로 마감 그리고 증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안투자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상장주가 많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주들도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자금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새로운 쪽으로 가겠다고 발길을 돌렸기 때문에 이번 주도 신규 상장주에 대한 그런 시세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유AP 많이 올라갔고요. 보시는 김에 지난주에 드렸던 에코캡도 한번 보죠. 오늘 장중의 흐름 괜찮았고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에코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아드렸던 공모가 이하로 내려왔을 때 잡으신 분들은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할 수 있었고요. 첫날 상한가 바로 들어갔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중간에 조정받다가 다시 또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오히려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상장하기 전에 장외 거래에서 오히려 굉장히 좀 경쟁률이 치열했던 청약 경쟁률이 치열했던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경쟁이 좀 뜸했던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견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마 그런 성격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올해 예정돼 있는 걸로 보자면은 현재 신규 상장주가 총 9종목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뭐 그 사이 일정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두시면은 매매 방법을 익혀두시면은 앞으로 있을 종목들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이런 대안 투자 종목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손가락 빨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 장도 안 좋은데 뭐 하지? 무슨 종목 사지? 이러지 마시고 딱 기준 잡고 원칙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전략들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지난주의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고요. 지난주 신규 상장주가 총 3종목이었는데 2종목이 상장 당일날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얼마나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정석적인 어떤 현물 투자보다는 저런 대안 투자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이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장이 어려울 때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요게 지금 요 종목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 공개 방송에서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야간 공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남북 경협주 중에서 다른 것들보다도 저는 이게 좀 좋아 보입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인도적 차원의 그런 교류 관련주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중에 첫 번째가 아난티, 두 번째가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아난티가 오늘 장이 끝나자마자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공시가 하나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고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이 종목을 편입하신 분들께 일단 축하 말씀부터 드리고요. 중간에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실 거고 내일장 분위기까지 보시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설적인 우리 전 세계 3대 투자자라고 불려지는 짐 로저스가 이 회사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업에 아난티라는 기업의 사회이사로 지금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 제대로 해석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회이사가 된 게 아니라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그 공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투자자 짐 로저스가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지금 안건이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주총회는 올해 말에 12월 27일 날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가 총 3명인데요. 면밀히 살펴봤는데 글쎄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던 상황이라서 짐 로저스가 아마 사회이사로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하는 주주들은 없겠죠. 주주들이라면 정말 표를 있는 표 없는 표 다 끌어모아서 거의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사상 최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유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축하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에 팔고 악재에 다시 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정말 만약에 아난티가 내일 아침에 상한가로 그냥 출발해가지고 상한가 물량이 완전 잠긴 상태로 풀리지 않고 그냥 종가까지 이어진다면은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내일장에 급등해가지고 뭐 한 20% 올랐다가 막 변동을 보인다. 그러면은 조금씩 분할로 좀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상한가로 그냥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팔지 마시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물량이 이제 뭐 중간에 털어내는 물량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 북한의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금 언제 내려오는지도 좀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장의 흐름을 보고 저는 좀 더 좋은 가격대에 있다고 하면은 뭐 기분 좋게 좀 더 가져가는 전략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료는 아직 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구간에 한번 수익 실현하고 또 조정 시에 들어가서 2차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27일 날 아난티의 주주총회에서 장 끝날 때쯤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큰 문제 없이 안건이 통과가 되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이름 있는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이사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거의 앞으로 좀 두고두고 얘기가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짐 로저스의 경우는 사실 작년에 제가 뭐 TV 방송 이런 데 출연한 것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들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한국 증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갔는데 올해 들어서 북한이랑의 사이 관계가 좀 개선되는 것들을 보면서 북한이 개방 조짐을 보이면서 일단 관광 쪽에 먼저 이렇게 투자를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요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동안에도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좋은 구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이렇게 흐름 보도록 하고요. 뭐 차트상 기술적인 부분들은 의미가 많이 없죠. 이미 재료가 너무나 강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은 저기 보시다시피 상단 부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여기 좀 포인트인데 오늘 시간의 거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미 뭐 돌파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일자 갭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시죠. 제가 아난티를 1순위라고 들었다면 두 번째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드렸습니다. 전부 다 같은 재료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이런 재료들인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아무래도 현정은 회장과 북한과의 그런 어떤 관계들 그리고 사업 SOC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속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동반 상승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직 뭐 상승폭은 크진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진 않았었는데 앞으로 뭐 5에서 한 10% 정도 상승 여력들이 더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지난번에 한번 잡아드렸었고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5% 정도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내일장에 또 기본적인 상승 출발이 나올 듯 합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12만 원 선까지는 현재 구간이 좀 더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을 목표가로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12만 원을 기분 좋게 돌파를 해준다면 그러면은 일단 하던 일 모두 멈추시고 보시면서 12만 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지켜보시면서 기분 좋게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해드렸던 종목들, 그 외에 뭐 모나리자나 스튜디오 드래곤, 뭐 네오위즈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지만 당장의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하락한 거지 기업이 나빠서 빠진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제가 이미 제시해드렸던 전략대로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난주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재료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을 좀 볼 텐데 일단 저는 이번 12월 2주차에는 이러한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지나갔으니까 내일 11일, 12일, 13일, 14일 이렇게 총 4일 동안의 관련주들을 보고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저는 남북 경협주가 분명히 이슈화가 돼서 종목이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오늘 아난티에 대한 그 파급력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어요. 뭐 일신석재 같은 것도 좀 움직였고요. 조금씩 반응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관련주들, 남북 경협주를 일단 저는 내일의 관심 업종으로 보고 있고,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도 오늘 올라갔지만 오늘 좀 올라갔다 조정을 받았다든지 오늘 덜 올라간 수소차 같은 경우는 내일도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쌍시비절이라고 하는 그런 또 재료가 또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이번 주 수, 목, 금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들이 전부 다 있어요. 우리 신규 상장주 하면은 매매 원칙이 또 있죠.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제가 10월 달 이후로 신규 상장했던 그런 종목들을 좀 보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한 종목 개수가 10종목 중에 한 8종목 정도가 되고요. 처음에 상장했던 시초가 대비해서 상승한 종목 개수는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 전부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침에 상장되자마자 첫 가격에 붙었어도 짧게는 수익 구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방송에서 잡아드리는 걸로 하고요. 요 종목들을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께 공개드리고 그 다음에 공개 방송에서 이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매칭되는 종목은 무엇인지 전략과 종목을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은 종목들도 많이 드리는 날이에요. 매주 월요일 날 재방송 찾아와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망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죠? 제가 시장의 트렌드들을 정확하게 읽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읽어드릴 거예요. 단, 이 종목들을 사시기 전에, 매수하시기 전에 보유하신 종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 후에 또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 갈 테니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재료 설명드리는 동안에 문자나 전화 좀 주세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할 거 하시고 잡초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뽑아내야겠죠. 그런 전략들 잡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남북경협은 왜 보는 걸까요? 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1일 일정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북한 뉴스가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우리 투자자분들은 남북경협주를 뭘 사야 될까? 막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일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내일 우리 한국 측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인력들이 있죠. 바로 기존에 합의되었던 부분에 의해서 산림 협력을 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산림산업정책국장 등에서 총 10명의 그런 이제 방문단이 오늘이죠. 오늘 이미 출발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남북경협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산림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철도주는 아니겠죠. 비핵화 원전 관련주도 아니겠죠. 전력 송전주도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오늘 제가 여기에 관련된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에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방송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을 좀 지나가 보게 되면은 또 재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수요일 날인데요. 우리가 지난달에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중국의 최대 쇼핑 시즌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딱 하루가 쇼핑 시즌이 아닌 것처럼 연말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단순히 11월 11일 광군제 하루뿐만이 아니라 12월 12일 쌍12절, 이거를 중국어로 쌍스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쌍12절이라는 이 또 다른 재료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또 새로운 매출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쌍12절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이벤트는요, 어떤 뭐 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중국의 거대 기업인 알리바바의 쇼핑몰이죠. 타오바오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로 이미 이게 진행이 된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 사이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11월 11일에서 12월 12일까지 연달아 중국의 쇼핑 시즌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게 뭘까요? 고민하다 보면은 딱 하나 업종들이 보이실 거예요.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것들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하나 또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주인가 그전주인가에 제가 중국 소비주 얘기를 드리면서 중국 소비주는 단순히 한번 올라갔다고 끝이 아니라 내년 2월 달까지 지속 상장 가능한 종목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는 기억이 나시죠?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 드릴 때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봤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셔도 좋고,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는 새로운 종목을 보셔도 좋은데, 오늘 제가 여기에 관련된 딱 한 종목을 오늘 공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10시 이후에 진행되는 공개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재료만으로도 무언가 떠오른다. 그동안 적풍방송을 열심히 보셔가지고 떠오르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한 종목과 저의 종목이 맞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내일과 내일 모레의 재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 종목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체크를 하고 매매하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어쨌든 시간이 좀 잘릴 때까지 짧게 좀 요약해서 마무리하고 우리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들을 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우리 시간에 공시가 나와서 아난티가 급등하는 바람에 좀 시간이 많이 뺏겼는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일정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투자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일정을 알고 매매하는 거랑 완전 모르고 있다가 누가 뭐 좋은 일 있어 듣고 사는 거랑은 천차만별이에요. 완전 틀려요. 저는 보통 어떻게 매매하냐면 몇 날 며칠의 재료가 있다고 하면은 그날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혹시 그 중에 급락 나오면 사요. 왜냐면 그 일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올라가는 거 따라잡으면 분명히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일정이 있으면은 그 일정 전에 밀일제 들어갑니다. 그럼 적어도 손해는 안 보거든요. 이게 바로 음봉 매수, 양봉 매도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진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다른 것들보다 정부의 일정들을 보자라는 말씀 드렸죠. 정부의 일정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정부의 증시 격언 중에 정부에 맞서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있고,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최근에 대북 사업을 보면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보는 것들은 일정 확인에 대한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것들의 날짜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한 주 동안의 일정들은요, 보통 주말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딴 거 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냐면, 이번 주에 우리 정부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월요일 날 뭐, 화요일 날 뭐, 수요일 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셔야 그날 종목들 막 뭐 뜨는지 고민하지 않고 매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별 날짜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부의 일정들은 웬만하면 당일날 결정되지 않고 이미 한 주, 두 주 전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실제 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매일 아침 증시를 보게 되면 그날의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간표까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뭐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무총리가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간다. 이런 일정들이 또 매일 아침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요. 해외 이슈라든지 이번 주처럼 뭐 브렉시트, 미중 무역 협상, 뭐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런 것들이 전부 모인 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뭐가 뭔지 모를 때는 악재보다 더 안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소리 없이 사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오늘 외국인 매수, 순매수 1위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많이 살 때 오늘처럼 개인들이 양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대안투자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공개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2월 첫째 주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잘 된 부분들도 있고 좀 미흡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재방송 통해서 좋은 수익을 냈었던 분들께 이번 주에도 또 새로운 내용들을 제가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소개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공개방송 잠시 후에 진행되는 방송 통해서 참여하셔서 제가 준비한 종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죠. 그동안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뭐 승률이 80에서 90% 정도는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정들을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어느 천년에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뭐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딱 정해진 일정이 빨리 치고 빠지기에 도움이 되는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 방송에서 진행해 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잠시 봐드리고 가는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정 확인 노하우와 악재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키포인트로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꾸준히 정부의 일정을 체크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또 주말에 부처별로 큰 일정 확인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공개된 일정이 진행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매일 아침에 디테일한 일정 확인하시고 또 시간대별로 재료 체크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큰 악재가 있을 때 대처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불확실성이 악재보다 더 안 좋다. 두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이 소리 없이 매집하는 우량주를 체크하시라 하셨고요. 세 번째는 개인 매수 우위일 경우에 대안 투자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주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큰 수익을 냈습니다. 또 연말에 단기 수익 챙기고 싶은 분들 오늘 공개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번 주도 지난주랑 비슷할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유럽에서는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고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협상, 실무진 회담이 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12월 마지막 2018년도의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정해진 일정이 수익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고 오늘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시장의 움직임이 뚜렷한 것들이 없을 때는 작은 이슈들이 좀 시장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그런 부분들을 정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일장 봐야 될 종목들, 모레 봐야 될 것들, 요것들을 오늘 정리해드릴 거니까 10시 이후에 진행되는 야간 무료 방송에 오셔서 적풍이 어떤 종목들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우리 그동안 많이 오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 잡아가지고 내일장에 또 헤매지 마시고 아침에 뭐 사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딱 요거 볼 수 있게 오늘 이슈와 종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있을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참여 방법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이데일리 TV 대박 투나잇을 100% 활용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대박 투나잇을 검색하세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링크를 클릭. 대박 투나잇 프로그램 배너를 확인하시고 아래에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500만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 프로젝트. 지금 바로 대박 투나잇과 함께하세요. 네, 참여 방법 확인하고 오셨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0294번,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3일 상륙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티웨이홀딩스 3,000원 10% 너무 많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티웨이홀딩스 오늘 10% 넘게 빠졌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티웨이홀딩스 하면은 우리 LCC 저가항공사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한항공 그리고 모두투어 같은 종목들을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사드가 좀 개선되는 한중 관계가 좋아지는 일정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원스럽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일단 화면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제가 드렸을 때 대한항공이 그때 많은 항공주들이 있었어요. 아시아나도 있었고 대한항공도 있었고 뭐 제주항공도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한항공이 제일 좋았죠. 물론 이제 경영권이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주가는 제가 드린 대한항공이 제일 좋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대한항공이 바로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랬던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재료여도 요즘에는 강한 업종의 강한 종목으로 사셔야 되겠고 변두리에 있는 종목들은 뭐 언젠간 가긴 하겠지만 막상 재료가 딱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항공주가 많이 좋았지만 대한항공은 어때요? 아직까지 추세를 잘 버티고 있지만 티웨이홀딩스 같은 경우는 티웨이 항공에 관련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꺾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아직까지 추세를 버티고 있는 한 항공주의 미래는 아직은 어둡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9월달 소개드렸을 때 잘 편입하신 분들은 어쨌든 현재 지금 수익 구간 잘 누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뭐 꾸준히 계속 보시면 좋겠고 대장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움직임이 다른 항공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티웨이홀딩스를 일단은 보면은 티웨이홀딩스죠. 흐름들을 보면은 3,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뭐냐면 급등한 다음 사신 거예요. 이날 11월 26일 날에 27% 올라갔죠. 그 다음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눌림목 아닌가라고 들어가셨다가 손해보고 계시는 상황들이죠.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이 회사가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주가가 잘 가다가 뭐 거래가 이렇게 많지 않은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 사이에 저는 기분 좋은 반등이 한 차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에 막 20, 30%씩 올라가기보다는 한 5에서 10%짜리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단타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3,000원대 보유하신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다. 이 말씀 전해드림과 동시에 일단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본전까지는 그냥 편하게 가져가 보시고요. 내일 만약에 반등 나오는 흐름이 좀 세가지고 오늘 좀 정리하고 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은 내일 올라갈 때 정리하세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움직임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 본전까지 그냥 가져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3일 사이에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이 좀 빠듯하다. 그러시다가 하시면은 정리 의견을 드릴 테니까 뭐 큰 걱정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라 생각되고요. 일단 3,000원 목표가 그리고 단기 급등 시에는 비중을 좀 줄이고 정리하자 이런 말씀으로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티웨이홀딩스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꼼꼼하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네, 인스코피. 네, 인스코비 종목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네, 그 매수가가 12,000원에 25%요. 네, 12,000원에 25%. 되게 오래 들고 계셨죠? 네, 네, 그럼 이 종목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럼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정확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혹시 네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종목 제외한 나머지 현재 자금은 혹시 어떤 업종 쪽에 투자하고 계신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네. 이마트. 이마트 들고 계시고 네, 2개만 갖고 있어요. 2개만 들고 계세요. 네. 일단 그래도 포트는 잘 짜신 것 같아요. 이게 인스콥이라는 종목이 바이오 제약 업종인데 만약에 네. 다른 종목도 똑같이 바이오 제약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네. 많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네. 서로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포트는 잘 네. 짜셨고요. 일단 이마트 좋은 종목 들고 계시니까 제가 인스코비 네. 분석 한번 해봐 드릴게요. 네. 근데 처음에 인스코비를 들어가신 가격이 조금 높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때는 제가 네. 이제 주식한 지 아, 얼마 안 돼서 그러셔서. 그 오케이. 무렵에 산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 TV에서 보고 그 추천해 주길래 샀거든요. 자, 일단 인스코비의 상황이 어떠한지 좀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네. 띄워주시죠. 자, 보시면은 네. 인스코비라는 종목이 정확하게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네. 뭐 9월 같은 때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주가가 그 네. 당시에는 1,200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1,200원짜리 주식이 15,000원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1년도 안 돼서 주가가 열 몇 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별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네. 뭔가 이제 좋은 게 있으니까 권해드렸겠죠, 방송에서도. 근데 네. 결과적으로 막상 시간이 지금 6개월, 7개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네. 아니었죠. 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처음에 종목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비싼 자리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런 자리에서는 기간을 짧게 두고서 만약에 네. 생각했던 대로 움직임이 안 나오면은 바로바로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 어쨌든 이번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다음번 종목 매매할 때는 고가에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네. 빨리빨리 정리하는 걸로 잡아드리고 자 현재 구간이 중요하죠. 오늘 장 끝나고 보니까 그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서 좋은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상승패가 아니라 이제 하향 유지한다. 이 얘기는 삼성 바이오한테도 좋은 거지만 바이오 제약 업종 전체적으로도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스코비가 이제 그런 재료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도 한시름은 낮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12,000원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드리자면 반등 나오는 구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손실이 좀 있더라도 정리하자 이렇게 좀 결론 내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네. 저기 추가 매수는 안 돼요? 비중이 지금 20%시면은 조금 사시더라도 많이 네. 가격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투자금의 한 10%만 더 사셔가지고 네. 좀 30%까지만 맞추세요. 그 이상 가시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25%시면은 한 5%에서 10% 정도. 35% 넘기지를 마시고요. 지금 이것보다- 그러면 네. 내일 구매해도 돼요? 매수해도 돼요? 만약에 이거를 사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원대 초반, 5,000원대 한 5,500원 선까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한번 네. 사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현재 구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간도 나쁘진 그러면 않아요. 지금 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제가 현재 구간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 8,000원 네. 선까지는 그래도 구간이 좀 열려 있는 편이에요. 8,000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과연 네. 이 자리를 더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12월 이 시점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들을 하냐면은 네. 주가가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6,000원, 7,000원 갈 거 아니에요? 가는 거 네. 보면서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거는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점으로 분석했을 때는 저는 8,000원까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종목 가져가시되 한 7,000원대 중후반대 정도 가게 되면은 네. 다시 한번 저한테 요청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진단을. 7,000원요? 7,000원대 넘어가면은 저한테 종목 진단 요청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럼 네. 제가 보고서 이게 8,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인지 힘든 종목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한 5,500원 선까지 내려오면은 네. 조금만 더 한번 사보시는 걸로
그리고 올라가면은 5% 정도요? 5%에서 한 10%요. 10% 정도? 네, 그 정도. 네. 네. 그리고 7,000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요청 저한테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일단 지금은 1차적인 전략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흐름을 네.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좀 튼튼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이제 튼튼해요? 전형적인 성장주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너무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네. 많이 빠진 거고 또 반대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 이거 몇 년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몇 년? 뭐 상장 폐지만 안 되면은 좋아지겠죠. 근데 아직 거기까지 볼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네. 내년 초에 어쨌든 저는 손실이 있더라도 내년 한 네. 1, 2월 달 안에는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것도 시간이 되신다면 공개 방송에 네네. 오셔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아까 네. 드린 전략들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대응하셔서 또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손실권에 있어서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진단 내용 잘 기억해 보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5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바이온 매수가 2,500원, 비중 25%. 너무 빠져서 속상해요. 적풍 전문가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바이온 이 종목 4일 연속 내리막길 걷고 있어요. 전문가님 어떤 진단 좀 필요할까요? 이게 사실 뭐 4일 연속 내리막길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뭐 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바이오는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주가 자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딱 보시면 차트만 봐도 답이 나오죠. 올해 4월 달에 5,000원대 있던 주식이 2,000원을 넘어서 1,6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종목은 일단 단기간에는 가기 좀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의 성격은 적어도 바닥이 완성이 돼서 딱 차트만 봐도 더 이상 안 내려갈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바닥이 나온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지금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럼 바이오는 어떤 종목이냐면 아직 바닥이 안 나왔어요.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여기가 저점인지 더 아래가 저점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고 너무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 주요 투자자들, 기관들이나 외국인 같은 메이저 수급들도 별로 건드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먼 미래는 전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 아무리 길게 보더라도 6개월 이상 뒤에 전략을 들이진 않아요.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6개월 동안 같은 종목을 들고서 같은 걸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사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좀 길게 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다른 좋은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오늘 제가 내일 공략하는 종목들 또 드릴 거거든요. 그런 종목 사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내일이라도 분할 매도로 전체 보유한 비중에서 내일 아침에 뭐 10분의 1 팔고 점심 때도 10분의 1 팔고 또 장 끝날 때쯤 10분의 1 팔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분할 매도로 저는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시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가져가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저는 2,200원까지 보겠습니다. 2,200원 현 구간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그래도 상승 여력은 남아 있으니까 한 2, 3개월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서 2,200원대 팔고 나오시는 전략과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준비한 종목들, 단기 재료가 있는 것들로 갈아타시면서 이 종목의 비중을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두 가지를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한쪽을 선택하셔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온 종목 두 가지 전략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대응 방법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사막 콘덴스요. 네, 삼화 콘덴서 종목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6만 원에 20%입니다. 네, 6만 원에 20%. 지금 3일 연속 하락해서 걱정이 좀 되시죠? 네. 네, 또 궁금한 점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 손절 라인하고 향후 전망을 내년 한 1, 4분기가 되면
또 실적이 또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런 거다가 자관점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손절가하고 향후 전망 여쭤볼게요. 예, 네, 예. 전문가님. 이 종목 향후 전망이나 손절가 라인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까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죠? 예. 그래도 나름 좀 싸게 잘 사셨네요, 그래도. 네. 제가 이 종목 진단 받아보면은 진짜 막 7만 원, 8만 원 막 여기 들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 시청자님께서는 6만 원이면은 이거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제일 잘 사신 분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지는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실적이라는 부분은 이미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만 가지고도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4분기 적자만 안 나오면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6만 원이라는 가격은 뭐 가볍게 넘어설 거라 생각이 들고 이제 상단 부분, 지금 추세가 좀 내려가는 추세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간을 1, 4분기, 그러니까 내년 한 3월까지로 보신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주가를 보시면 예. 현재 이 종목이 거의 11만 원까지 갔다가 현 구간이 거의 딱 절반이에요. 그죠? 예. 11만 원에서 딱 절반 가격 나누기 2 하면 5만 5천 원이죠? 예. 오늘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고가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잘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손절가를 만약에 잡으신다고 하면은 저는 손절가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잡는다고 하시면은 한 현 구간보다 조금 내려가지고 한 5만 2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셔서 만약에 그 가격을 이탈한다면은 일단 뺐다가 다시 공략하는 전략.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2천 원이라는 가격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쉽게 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래서 그 가격을 문제없이 잘 지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7만 원까지 일단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좋은 재료가 필요해요.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재료가 실적이에요. 전기차, 2차 전지 좋은 내용 너무 많이 나와서 이미 주가가 지금 얼마짜리요 이게? 9천 원짜리가 10만 원 갔으면은 1년 안에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이 찾기가 힘들거든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7만 원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시고 일단 나오자. 그래서 가격으로 보자면은 5만 2천 원 손절가와 목표가 7만 원 가격을 잡아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이 종목이 중형주니까 아마 내년 한 2월 달쯤부터 기다리시면은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적이 나오기 전후쯤에서 보통 주가가 좀 올라서니까 그때쯤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미 실적은 작년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220억. 근데 올해 진행된 실적으로 보면은 대충 계산해봐도 500억이 넘어가는 수준이죠. 그래서 실적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4분기만 별일 없으면 7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되니까 좀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오늘 공개방송 종목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도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다시 봐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매주 월요일 날은 다른 것보다 여러분께 종목을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일정들을 체크해 보셨겠지만 일정과 종목을 매칭시켜서 이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이 제일 최선호주다. 요거를 공개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뭐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가시고요. 잡초 열심히 뽑으시는 분들, 현금이 생기신 분들께 이 종목 오늘 권해드리고 싶으니까 야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또 시간 관계상 못했던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말을 든든하게 채워줄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꼭 참여하셔서 많은 내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투나잇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대박투나잇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만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보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공개방송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대박스쿨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대박투나잇 2부에서는 4대 천왕이 진행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강의로 돌아올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